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의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봄 지니입니다. 아멜리아라는 프랑스 영화 아시나요? 독특한 영상, 사운드, 이야기, 그리고 귀여운 주인공까지 볼거리가 가득한 영화입니다. 주인공 아멜리에는 좋아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요즘 말로 취미부자죠.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상상하는 그대로 된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거울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점점 각박해지고 재미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 그래도 즐거움과 재미로 가득한 그림책 세상, 말랑말랑 그림책으로 놀러와 보세요. 어쩌면 상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고독한 상상이 구름을 타고 온다. 초조한 햇살이 어느 사이 어깨를 두드린다. 또 하루 모험이 시작됐다. 크게 숨 쉬어보자. 내 마음 신호가 꺼지지 않게 조심히 하나 둘 셋. 이 작은 불빛이 너에게 와닿길 바래. 이 작은 불잎이 너와 눈 마주치길 바래. 물빛 하늘 내 마음 수평선 파도에 손등 고래 날개처럼 하얗게 신기한 그림처럼 Beyond my dreams. 매일 조금씩 닮아간다. 나만의 상상 속엔 느린 내 걸음도 멈추지 않아.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 작은 햇살이 너를 감싸주길 바래. 이 작은 웃음이 내 눈물 닦아주길 바래. 노을 바람 물결 인사 눈빛 바다 그대 상상처럼 푸르게 신비한 풍경처럼 Beyond my dreams. 선우정아의 상상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세종 FM 98.9MHz, 한밭 FM 93.7MHz가 함께하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오늘의 방송 순서는 다양한 그림책 소식과 이야기를 전하는 진주의 말랑말랑 더하기, 꿈달과 머씨의 키워드로 보는 그림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랑말랑 말랑말랑. 이번 코너는 다양한 그림책 소식을 전하는 말랑말랑 더하기입니다. 오늘은 진주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입니다. 진주님 잘 지내셨죠? 네. 말랑말랑 더하기에서는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조금 오랜만에 말랑말랑 더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말랑말랑 그림책을 방송을 시작하면서 첫 도전이 또 말랑말랑 더하기 코너여서 그런지 네. 아주 애정이 가득합니다. 2025년에도 즐거운 전시 소식과 새로운 신간 그림책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네. 즐거운 이야기 소식 많이 들려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오늘은 신간 그림책 2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요즘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진주님이 소개해 주실 그림책은 어떤 그림책일지 궁금합니다. 진희님은 워낙 신간 그림책을 많이 보셔서 다 아는 그림책이지만 꼭 소개하고 싶어서 들고 왔어요. 첫 번째로 소개할 그림책은 보림 출판사에서 출간된 꽃에 미친 김군입니다. 저 진주님이 이 그림책 소개할 것 같았어요. 네. 김동성 작가 그림책이죠? 맞아요. 이 그림책을 북펀딩으로 받자마자 우리 동네 그림책 북클럽에 바로 들고 갔었죠. 그 설렜던 그림책 김동성 작가의 꽃에 미친 김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동성 작가는 엄마 마중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네. 홍익대학교 미술학부에서 동양화도 전공했다고 해요. 동양화를 공부하셔서 그런지 그림에서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 네. 우리 동네 그림책 북클럽에서 좋은 그림책들 많이 나누잖아요. 그날 이 그림책들 다 보자마자 모두들 감탄했었죠. 네. 그쵸. 아름다운 꽃 그림에 먼저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 이야기에 감동하고 저는 또 집에 와서도 한참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꽃에 미친 김구는 어떤 이야기인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주세요. 이 그림책의 주인공 김구는 조선 후기에 실존했던 화가 김덕형을 모티브로 삼았는데요. 김구는 어릴 적 꽃놀이를 하다가 담장 위에 나팔꽃이 절로 열리는 모습을 보면서 꽃의 세계에 빠졌다고 합니다. 네. 어른이 되어서도 하루 종일 꽃만 바라보고 꽃에만 빠져 사는 김군을 사람들은 미치광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거리로 삼기도 해요. 하지만 꽃을 사랑하는 김덕형을 보고 조선의 실학자 박제가는 김덕형의 책 백화보의 서문인 백화보서에서 김군이라고 부르며 꽃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높이 칭송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제목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에 미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네. 나는 뭔가를 미치도록 좋아한 적이 있던가 하는. 네. 또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그런 것을 견디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김군이 많이 힘들고 쓸쓸했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슬퍼지기도 했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꽃에 흠뻑 빠진 김군의 모습에서 무언가를 이렇게까지 깊게 빠져본 적이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글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꽃의 아름다움은 변치 않으리. 언제까지고 꽃과 함께라면 미친 사람이라 불러도 좋으리라. 이 문장이 계속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네. 마지막은 계속 뭔가 생각하게 되고 마음을 울리는 힘이 이 그림책에 있는 것 같아요. 좋았던 점이 많이 있지만 다양한 꽃의 아름다움이 누드사철 제본 덕분에 편안하게 펼칠 수 있어서 감상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특히 내 쪽으로 펼칠 수 있는 그림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 장면이 정말 아름답죠. 김동성 작가가 2014년부터 장장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열정을 쏟아 만든 첫 창작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작업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할 만큼 섬세한 그림 표현이 놀라워서 저는 액자에 걸어두고 싶을 만큼 아름답고 또 다른 분들도 꼭 소장해 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림책을 만드는 작가의 노력과 열정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수가 부릅니다. 꽃. ABC 도레미 만큼 착했던 나 그 눈빛이 싹 변했지 어쩜 이 또 하나
하지만 처참하게 짓밟혀진 내 하나뿐인 라일락 난 하얀 꽃잎처럼 날아가 잡지 않는 것은 너니까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이끌려보만 오지만 우리 마이 바이 바이 붉게 타버려진 너와 난 괜찮아 넌 괜찮을까 구름 한 점 없이 예쁜 날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이젠 안녕 굿바이 뒤는 절대 안봐 미련이란 이름에 입새 하나 봄비에 너에게서 떨어져 꽃향기만 남아 헤이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여러분은 지금 말랑말랑 그림책 진주의 말랑말랑 더하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간 그림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번 그림책은 노란 겉표지가 눈에 확 띄는데요. 네. 책비 출판사에서 출간된 알렉스 쿠속을 안니즈 부텐 그림 진리삼형제입니다. 작가 이름이 좀 낯설게 느껴지네요. 네, 맞아요. 네, 작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작가는 프랑스 작가인데요. 글을 쓴 알렉스 쿠소는 대학에서 조형예술과 시청각 미술, 교육학을 공부하고 교사로 일하다가 2004년부터 작가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하얀새로 볼료나 나가치상도 받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2021년에는 모두의 그림자로 프레미오 안데르세 상도 받았고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그림책으로는 하얀새, 진리삼형제, 내 안에 내가 있다, 코스염 형제, 샤를의 기적, 올리브와 레앙드르, 질문하는 우상 등 다양한 그림책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함께 작업한 그림책 작가인 안니즈 부탱은 진리삼형제로 2024년 알베르틴 어린이 문학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아는 그림책도 있고 처음 들어본 그림책도 있네요.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네, 저도 아직 다 못 본 그림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간 내서 작가의 그림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 그림책은 그림이 또 먼저 들어왔는데요. 노란색과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검은색으로 그려진 그림은 또 굉장히 쨍한 색감이에요. 네. 그림 속에 또 따뜻함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노란색 배경의 표지가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표지를 보면 곰3 마리의 모습이 옷차림도 다 다르고 각자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서 뭐지? 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줄거리를 이야기해드리면 깊은 숲속 한가운데 커다란 집에 소녀가 살고 있어요. 네. 소녀는 혼자 살기에는 집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녀의 친구 박쥐가 여기저기 살 곳을 찾아 헤매는 진리삼형제를 소녀에게 소개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제가 이 중에서 재밌었던 장면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 그들은 자신들을 진리사형제라고 소개했어. 어떻게 넷이야? 너희는 셋이잖아. 내가 물었어. 그래? 첫째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어. 아니, 둘째가 입에 음식을 가득 물고 중얼거렸어. 아마 넷이 먹을 만큼 먹으니까. 셋째가 접시를 비우며 대답했어. 나는 진리삼형제에게 이름을 지어줬어. 그래? 아니? 아마라고. 그래 아니 아마라는 이름이 너무 재미있어요. 네. 많이 먹어서 사형자라는 이 부분 말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름을 듣고 웃다가 많이 먹어서 사형제라니 이 작가의 유머에 혼자 또 빵 터졌습니다. 네. 소녀의 이름이 되는 환영까지 이름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더 느낌이 오는 그림책입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이웃들이 소녀와 진리삼형제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 화도 좀 나고 속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과 불친절한 상황에서 나도 소녀처럼 편견 없이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겉으로는 또
그럴지 몰라도 제 진짜 속마음은 무서워할 수도 있고 네.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작가가 난민과 이주민을 수용하는 문제를 아이들의 시선으로 그려낸 그림책인데요. 저는 보면서 솔직하지 못한 제 마음을 좀 들킨 것 같아서 뜨끔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그림책 역시 우리 동네 그림책 북클럽에서 우리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맞아요. 그중에 이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환영, 그래, 아니, 아마중. 우리는 어떤 이름일까요? 그래도 마지막은 희망입니다. 편견 없이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우리가 되어야겠어요. 네, 세상을 좀 더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그려진 그림책 진리삼형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저는 또 바라봅니다. 네. 오늘 말랑말랑 더하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권의 신간 그림책 꽃에 미친 김군, 진리삼형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난 땅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물고기였을지도 몰라. 가끔 내 맘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상관없어. 물속을 헤엄치는 건 하늘을 나는 기분과 같을까. 난 잠시 땅에서 쉬고 있는 자유롭게 나는 새였을지 몰라. 언젠가 잠시 널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도 난 걱정 마. 네가 날 바로 찾을 수 있게 작은 터틀을 살긴 후 다녀올게. 사실 우린 어쩌면 조금씩 남들과는 다른 게 아닐까. 거친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작고 따뜻한 촛불이 될지 몰라. 언젠가 잠시 널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도 난 걱정 마. 네가 날 바로 찾을 수 있게 작은 터툴을 살긴 후 다녀올게. 언젠가 물이 다 말라 편안하게 숨 쉴 수 없을지 몰라. 외롭게 다시 돌아와. 떠났던 맘늘 후회할지도 몰라. 너만은 나를 알아봐야 해. 너만 알 수 있는 내 마음을 복잡한 나만의 언어를 알아봐줘. 백예린의 물고기 들으셨습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제작하는 방송입니다.
세종 FM 98.9 MHz와 한밭 FM 93.7 MHz에서 방송됩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말랑말랑 그림책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다양한 주제로 그림책을 나누고 묶어서 따져보는 꿈달의 키워드로 보는 그림책입니다. 오늘은 머신님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의 머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달입니다. 키워드가 오랜만이죠. 꿈달님도 너무 오랜만이네요. 저 네. 보고 싶으셨어요? 우린 맨날 보잖아요. 거짓말을 못해요. 두 분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얼마 전에 정월대보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부러움은 깨셨나요? 전에 저 할머니 계실 때는 이맘때 딱딱한 견과류 꼭 챙겨주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안 계셔서 간단하게 하지만 견과류는 챙겨 먹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뭐 먹으면 되지 뭐. 네. 그렇죠. 저 어릴 때 부스럼 나지 말라고 엄마가 꼭 깨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이빨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하면 안 돼요. 어릴 때도 못했어요. 그거 네. 망치로 깨야지. 뭐 그죠? 아무튼 정월대보름은 근데 은근히 하는 게 많은 것 같죠. 그렇죠. 그러네요. 오곡밥과 나물도 챙겨 먹잖아요. 네, 맞아요. 이때 뭐 여름에 말려뒀던 9가지 나물이죠. 9개. 이거 무쳐 먹으면 좋다고 해요. 그렇게 먹어야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옛 조상들의 지혜인 것 같아요. 한겨울 식이섬유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섭취하는 게 아닐까. 또 우리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정월대보름 아침이면 더위 팔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더위 사가라 하며 외쳤어요. 네, 맞아요. 기억나는데 네. 저 그것 때문에 일찍 일어나기도 했던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괜히 이제 더위 파는 걸 당하고 나면은 억울한 느낌도 들고 괜히 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날은 몰아가지고 딴 사람한테 팔아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막 애썼던 것 같은데 네. 그게 뭐라고 또 그랬을까요? 네, 저희 맨날 우리 언니한테 당해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요. 진짜요? 네. 교과서에서만 봤던 것 진짜? 같아요. 책에서만. 네. 그래도 정월대보름에 하는 전통 요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리 밟기, 지신 밟기, 쥐불놀이, 뭐 또 달집 태우기 이런 거 기억나네요. 쥐불놀이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슬슬 새해 농사를 준비할 때라서 건강도 챙기고 앵마기도 하고 달을 보면서 올해 풍년을 기원하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왠지 보름달을 보고 있으면은 특히 정월 대보름달과 추석 보름달을 보면은 소원을 빌면 꼭 들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죠. 그쵸. 네, 따뜻한 느낌도 들고요. 달 사진도 찍어야 됩니다. 요즘 핸드폰 카메라가 좋아져서 줌을 최대로 당기면 달 표면까지 보이잖아요. 맞아요. 제 휴대폰 카메라는 그게 안 되는데요. 네, 안 된대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보름달이 뜨는 날, 특히 슈퍼문이라고 하죠. 보름달이 정말 커 보이는 날, 그런 날은 핸드폰으로 찍은 달 사진들이 종종 SNS나 단톡방에 엄청 보이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자세히 보여가지고. 맞아요. 우리한테 익숙한 달인데 그렇게 가까이 보는 거는 네, 익숙하지 처음이어서. 않죠. 신기했죠 네. 뭐. 네. 근데 밤마다 고개를 들면 사실 달이 보이잖아요. 네. 해는 고개를 들어도 저희가 눈이 부셔서 바로 볼 수가 없죠. 네, 눈 다쳐요. 네, 달은 볼 수 있기 때문에 달멍도 때릴 수 있습니다. 달멍.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달로 잡아봤습니다. 네. 꿈달님 말대로 고개만 들면 볼 수 있는데 가볼 순 없고 그러다 보니 달을 보면서 상상하고 꿈꾸고 개인적인 소망도 이렇게 비는 것 같아요. 왠지 해가 뜨는 걸 보면 앞으로의 희망 같은 좀 더 거창한 걸 빌어야 할 것 같고 달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비밀 얘기 같은 거 하고 싶고 그러네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달을 보고 있으면은 약간 센치해질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에 대해서 약간 사색하는 그런 시간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달 그림책 이야기 하겠습니다. 신의 소리 부르는 서울의 달입니다. 텅 빈 방 안에 누워 이 생각 저런 생각에 기나긴 한숨 담배 연기 또 하루가 지나고 하나 되는 게 없고
버리고 술잔에 비친 저 하늘의 달과 한 잔 주거니 받거니 이 밤이 가는구나.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가끔 비가 내리면 구름에 네 모습이 가려. 어두운 거리 또 쓸쓸해지네. 텅 빈 이 거리 오늘도 혼자서 걸어가네. 오늘 밤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슬픈 추억 안고 사는구나.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과 한밭 FM이 함께하는 같이 보면 말랑말랑 그림책 키워드로 보는 그림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키워드는 달입니다. 저는 이제 달 그림책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달님 안녕이에요. 너무 유명한 그림책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아기 있는 집에는 이 그림책 한 권씩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책은 하야시 아키코가 그렸고 쓰고 그렸죠. 그리고 한림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달이 뜨고 구름이 가렸다가 다시 등장하는 이런 내용이 전부인데 네. 돌 전후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요.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그림책 많이 읽어줬는데 그중에서도 이 책 달님 안녕은 이렇게 많이 읽어준 그림책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읽어줬어요. 또 하늘의 달도 이 시기에 정말 많이 봤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 북스타트 책꾸러미로 이 책을 받았어요. 북스타트요? 네, 그때 처음 보드북으로. 들어봐요. 아, 진짜요? 네, 저희 애들 키울 때는 없었어요. 아,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건가요? 하여튼 좋은 세상에서 애들 키우셨나요? 네, 그랬나 봐요. 네. 네, 애들이 정말 좋아해서 이 보드북이었는데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봤습니다. 이 책 보면서 아이들하고 놀이처럼 하면서 읽기 참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물에게 손을 들고 안녕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네요. 네. 맞아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본 건데요. 웃고 있는 달님이 연말을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표정 보면 되게 친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희 애들도 달님 안녕할 때는 그렇게 손을 흔들면서 안녕 안녕 대답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책은 이제 주위에 저는 출산하는 친구는 없지만 네, 출산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머신님이 말한 것처럼 아기가 있는 집에 한 곳씩 갖춰야 할 그런 그림책입니다.
저도 출산한 친구가 아니라 이제 조카한테 선물해야 될 나이인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이 많이 본 그림책 중에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네. 케빈 행크스가 쓴 달을 먹은 아기 고양입니다. 아, 좋아요. 네, 두 분 다 보셨죠? 네. 이 책은 2005년 칼데콘 메달을 받은 책인데요. 줄거리도 단순하고 그림도 흑백으로 단순하지만 고양이의 움직임이나 표정이 살아있는 그림책입니다. 네. 그림과 이야기가 단순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줄거리를 짧게 요약하자면 하늘에 뜬 달을 우유 그릇으로 착각한 고양이가 달을 먹으려다 실패한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는 성공을 하죠. 네. 아기 고양이 입장에서 보면 달이 우유 접시처럼 보이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똑같죠. 이 책은 흑백이라서 그런지요. 달빛이나 반딧불의 빛 이런 것들이 아주 더 환하게 빛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고양이가 달을 먹으려고 쫓아가는 과정을 보면 또 고양이의 동작이 정말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 건가라는 느낌도 들어요. 저는 이 책 보면서 작가가 고양이를 정말 오래 관찰했고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시각도 느껴졌습니다. 네. 집사님다운. 그럼요. 그러게요.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실컷 놀다가 들어와서 맛있는 간식 먹고 만족스러워하는 그러면서 자고 있는 아이들 모습 표정도 떠오르는데요. 네. 이 두 그림책은 아이들 상상이나 놀이 이런 거랑 연결되면서 같이 읽는 그런 그림책인 것 같죠. 달이. 그러네요. 네. 그 꼬꼬무 같은데 우유 접시 하니까 제가 음식으로 꼬리를 물어서 그림책을 골라봤습니다. 바로 백희나 작가의 달샤베트입니다. 아, 저도 생각했어요. 이 책. 달하면 네. 빠질 수 없는 그 그렇죠, 그림책이죠. 그렇죠. 두 분은 이거 전시회도 갔다 오셨잖아요. 아우, 벌써 2년이나 지났네요. 네. 23년에 있었던 전시고요. 방송에서도 사실 몇 번이 아니라 많이 소개한 것 같은데. 많이 네, 있죠. 네. 백희나 작가가 그림책을 만들 때 이제 세트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작업하잖아요. 그 세트를 전시했어요. 제가 장수탕 선녀님 얘기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달샤베트 아파트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거 제가 훔쳐오고 싶었어요. 맞아요. 정말 이거 보고 장인 정신이라는 그 말이 네네. 그대로 떠올랐는데 네. 그림책하고 똑같은 아파트 세트가 있고요. 층별로 방마다 구성과 장식이 다 다릅니다. 오, 네. 그 아파트 층이 실제로 세트가 키가 얼마나인가요? 제 키만 했어요. 뭐 체감상 제 사람 키만 했던 키만 거. 하고. 저는 네. 조금 엄청 크네요. 작다고 느꼈는데 아, 저는 제 키만 그래도 해도. 지니님이 들고 올 수 없을 정도의 크기였어요. 예, 정말 저는 컸어요. 되게 작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커요. 그림책을 좋아하는 청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한다면 아주 무더운 여름밤에 사람들이 창문 닫고 에어컨 선풍기만 켜대니까 보름달이 녹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정전이 되어버리죠.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죠. 결말도 재미있고 여름밤에 잠자기 전에 함께 읽으면 더 좋을 그림책입니다. 물론 뭐 언제든 읽어도 좋지만요. 우리 이 책 환경 그림책이나 여름밤 그림책으로 종종 읽어줬죠. 네. 네. 이 책은 사실 다양한 키워드를 연결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보름달이 녹아내리는 게 저는 에어컨 선풍기 트니까 막 얼음이 녹아내린 빙하가 네, 녹아내리는 맞아요.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하지만 또 정전됐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걸 보면 공동체, 이웃 이런 생각도 또 떠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달을 나눈다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어쩌면 그렇게 함께한다는 게 달이 가진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달샤베트는 지금 서울에서 뮤지컬로도 공연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뮤지컬 달샤베트 중에서 메인 타이틀입니다. 김채은, 장인의 강사나가 부릅니다. 달샤베트. 우와, 이게 다 뭐예요? 달샤베트 샤베트? 하나씩 나눠줄까? 네, 좋아요. 노란 달무를 샤베트 틀에 담아 꽁꽁 얼려서 만든 달달달달 달샤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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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이 담겨진 차갑고 달콤하고 노란 달샤베트 달이 담겨져 예쁘고 반짝이고 소중해
달샤벳 한입 베어 먹으니 이마에 땀이 싹 달아나고 달샤벳 두입 베어 먹으니 서늘한 여름바람 슝 불어와. 달샤벳 세 빼어 먹으니 잠이 솔솔솔솔 시원하고 달콤한 다같이 시원하고 달콤한 시원하고 달콤한 한 번 더 시원하고 달콤한 달샤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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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이 담겨진 차갑고 달콤하고 노란 달샤베트 달이 담겨져 예쁘고 반짝이고 소중해 달달달달 달샤베트 달샤베트 샤베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같이봄이 진행하는 말랑말랑 그림책 키워드로 보는 그림책입니다. 이번 주제 키워드는 달입니다. 아까 서울에서 공연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공연이 5월 어린이날 공주에서입니다. 오. 지금 티켓 예매 가능하더라고요. 네.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도 보고 뮤지컬도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엄청 신나는데요. 제가 지금 추천할 그림책도요. 음악이 있는 우리 전래의 동요 그림책입니다. 또 함께라는 느낌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창비에서 나온 둥그렁댕 둥그렁댕입니다. 김정도 작가가 그림을 그렸고요. 정말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 풍경 같은 멋있는 그림이에요. 우리 머시님 요즘에 시그림책에 빠지셔가지고 맞아요. 네, 이 그림책도 너무 멋지죠. 네, 달도 멋지고 어두운 숲이 아니라 은은하게 달빛 퍼지는 신비로운 숲의 느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야기는 둥둥 북소리가 들리면서 시작됩니다. 여우가 북을 치고 동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요. 그리고 각자 특성에 맞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예요. 뭐 예를 들면 황새는 우편배달부가 되고요. 네. 까치는 목수가 되고요. 달 밝은 밤을 배경으로 동물들이 나와서 펼치는 풍경이 저는 보면서 꼭 그림 자극 같다라고 그런 느낌이 생각했어요. 있었어요. 그러네. 제가 이거 노래를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둥그렁댕이라는 노래는 없고 네. 민요로는 동그랑땡이라는 제목으로 지역별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음식 배고프네. 이름이잖아요. 음식 이름으로. 배고픈데요. 근데 네. 이게 동그랑땡이 그 달의 모양을 따서 한 것 같거든요. 네. 노래를 보면 동그랑땡 동그랑땡 이러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좀 익숙해요. 네. 맞아요. 가사를 보면 나오는 동물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직업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뭐 원래 조선시대부터 전국적으로 불리던 민요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보통 구전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가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림책에서는 이 내용을 이제 새롭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도 민요나 그림책 모두 어떤 동물이 가진 특성을 인간의 직업과 연결해서 그리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동물로 가사를 만들어도 재미있겠어요. 재밌는 놀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달 아래에 표지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은 그 달 샤베트에 있는 주민들처럼 함께 있는 시간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혼자 달을 보고 있는 그림은 되게 외롭고 처량할 것 같은 예, 그런 느낌도 들고. 늑대 한 마리. 맞아요. 그리고 뭐 혼자 뭔가 그리워하는 네, 네, 그런 네.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그리움이라는 키워드가 저는 또 꼬리를 물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한 그림책인데요. 사실 달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바로 오세나 작가의 문득입니다. 출판사 이름도 달 그림입니다. 네, 달이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이 책은 사실 표지도 아주 노란 보름달이죠. 네, 이 책에는 언제나 옆에 있을 것 같던 것들이 그리워지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리움 또는 외로움 이런 감정들이 담겨 있어요. 오세나 작가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달하고 봉긋한 밥 공기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연결된 엄마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시선이 저는 읽으면서 참 따뜻하고 그리고 또 되게 기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달과 그리움이란 단어는 이상하게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또 그리움 하니까 또 그런 달을 떠올리면 또 엄마라는 단어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네. 이 책은 이제 읽어주는 것도 좋지만 조용히 혼자 음미하면서 달빛 아래에서 달빛 아래 읽는 것도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한 책 중에서 가장 달을 적극적으로 그림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표지 보면 아까 노란색 달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타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마다 똑같은 달이 타공이 되어 있고 이게 메꿔지면서 점점 차오르는 그림 같은 걸 표현하고 있고요. 이 장면이 이어지는 그림과 글과 함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일상의 소중함, 그리움, 그런 감정들을요. 아, 조금 센치해지네요. 네. 우리 그림책 하나 남았죠?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마지막 그림책 이야기할게요.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side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Starry, starry night. Portraits hung in empty halls, frameless heads on nameless walls, with eyes that watch the world and can't forget, like the strangers that you've met, the ragged men in ragged clothes, a silver thorn, a bloody rose, lie crushed and broken on the virgin snow. Now I think I know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돈 맥클린이 부른 빈센트였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말랑말랑 그림책 키워드로 보는 그림책입니다. 지금 달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책입니다. 머신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소개하는 달 그림책 마지막 책은요. 제인 욜런 글, 존 쉐네르 그림, 박향주 역, 부엉이와 보름달입니다. 시공주니어에서 출간했어요. 자, 이 책도 표지를 보면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발이 푹푹 잠기는 눈과 달빛이 참 잘 어울려요. 이 책은 글밥이 좀 있어요. 그렇죠? 길죠. 맞아요. 책을 보다 보면 눈이 많이 내린 깊은 숲속에 주인공 옆에 저도 같이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좀 춥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줄거리는 보름달 뜬 겨울밤,
아이와 아빠가 부엉이를 만나러 숲으로 간다는 이제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춥고 눈 쌓인 산길을 부엉이를 보려는 소망을 가지고 고요히 숨죽이고 올라가요. 이 그림책을 읽다 보면 읽는 저도 함께 겨울 숲으로 조용히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 책 보는 동안 네. 이 숲을 따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네. 저도 같이 고요히 숨죽여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읽게 되더라고요. 떠들면 안 되죠. 네. 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림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느낌도 참 좋더라고요. 네, 사실 제목에는 보름달이 있죠. 하지만 그림책에 막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밤을 밝혀주고 있고요. 또 사실 달이 빛나는 밤이어야만 부엉이를 보러 갈 수 있다는 점, 그게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래 달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달이라는 존재가 참 편안하면서도 신비롭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달하면은 그림책도 많지만 저희가 읽는 소설이나 동화에도 참 흔한 소재로 쓰이는 것 같아요. 정말 많죠. 맞아요. SF 주제로 쓰이기도 하고요. 소재로 쓰이기도 네. 하고 이게 판타지 동화 같은 데서는 마법의 원천 같은 걸로 쓰이기도 하죠. 정말 좋아해요. 네, 이 얘기 하시니까 네, 소설 달빛 마신 소녀를 보면 딱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빛을 마시고 마법의 힘을 가지게 되는데 달이 가진 판타지를 잘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좀 아쉬운데 이제 좀 얘기할 맛이 나는데 우리 그쵸.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책을 소개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서 또 그림책이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래도 도서관에는 저희가 아직 찾아보진 소개하지 않았지만 그림책이 더 많다는 사실. 너무 많죠. 네,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 가서 달 그림책을 찾아보세요 한번. 네, 그 달 밝은 밤 하면 하울링하는 늑대 뭐 이런 것도 사실 많잖아요. 네. 그쵸. 빠뜨렸네요. 네. 저희가 초승달, 반달 이런 그림책도 있을 텐데 다양한 그런 얘기도 너무 있어요. 많죠. 네. 네. 반달하면 또 거기 앉아가지고 낚시하는 느낌 뭐 이런 거 맞아요. 많잖아요. 그죠? 그렇네요. 토끼. 네. 네. 어떻게 달 그림책 2탄 한번 가세요. 키워드.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초승달. 그러니까. 그거 그래야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윤 글그림 풀빛에서 나온 달터뷰에서 달은 요즘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런 이야기를 건네지 않는다고 서운해합니다. 달의 바램처럼 잠시 달을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을 건네보면 어떨까요? 혹시 모르니까요. 오늘의 달이 둥근 그 달이 아니어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달은 둥글고 환하게 매달 우리들을 찾아올 테니까요. 책 읽는 곰에서 나온 토비 리들 작가의 그림책처럼 달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달, 우리들의 것입니다. 달이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상상을 하며 오늘 말랑말랑 그림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한 그림책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유튜브 채널과 같이봄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기획대본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봄, 편집기술 박민정, 연출의 같이봄, 그리고 저는 말랑말랑 그림책 DJ 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보내세요.